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위기의 솔라루프, 테슬라의 솔라루프 사업과 사이버 트럭 소식이라든지 이런 테슬라의 최근 나온 이런 FSD 이제 비전으로만 하는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솔라루프가 좀 왜 위기냐면은 이게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 기사에 나온 가격은 정말 샤프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똑같은 기준으로 한 집이 한 거의 4,000 square foot 루프 정도. 그러니까 각각 집의 이 지붕 사이즈라든지 사실 그 지붕의 형태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의 사실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된 핵심인데요. 지붕이 이렇게 플랫하게 스타일도 있고 지금 이 그림처럼 지금 솔라루프를 리뷰한 어쨌든 최신 기사인데 이렇게 루프가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근데 이게 실제 소비자들이 이 솔라루프를 주문할 때 보면 인스톨레이션 할 때 실제 그 커스트, 그러니까 가격이 더 발생한다든지 이런 클레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을 좀 상승시킨 면이 있습니다. 에버리지로. 그러니까 이 솔라루프라는 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솔라 패널로 이렇게 솔라 패널만 설치하는 이제 아이템이 있고 프로덕트가 있고 이 아예 루프에다가 솔라 싱글이라고 해서 이 액티브 솔라 패널을 이 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미관상 좋게 당연히 이게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제 루프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은 이렇게 개인집이 많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 루프가 뭐 천년만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싼 재질을 하게 되면 물론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루프를 갈아야 되는 비용에 이제 좀만 돈을 더 내서 이제 솔라 패널까지 기능을 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비싼데 이걸 이제 엄청 올렸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클레임이 걸려서 기본 가격을 상승시켰지만 좀 더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게 루프에 굴뚝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적지 않은 집에서 벽난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게 미국에서 집들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찍어냈다고 할지라도 워낙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혹은 아키텍트에 따라서 진짜 자기만의 그런 미국 사람들은 좀 독특한 걸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구조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 지붕만 보더라도 이게 너무 진짜 재료면 재료, 구조면 구조.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테슬라의 솔라루프로 이제 가려고 하면은 상당히 이런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한 거죠. 이 상황에 맞게 좀 인스톨 하시는 분들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건 좀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거 개조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이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바로 히든피인 거죠. 생각보다 그 돈이 좀 높아서 이번에 이렇게 가격을 올리게 된 건데, 제가 직접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올린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지금 주문할 때 보면, 그러니까 자기 루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주 컴플렉스하냐, 모더레이트하냐, 심플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물론 사이즈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하는 게 주마다 이게 또 보조금이 또 달라서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평균적이라는 거. 어쨌든 가격은 확실히 이 기사에 나올 정도로 친테슬라 쪽인 기사, 일렉트릭이 그런 쪽인데도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렸다라는 거는 그동안 그런 클레임 때문에 이제 장사가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차량 가격을 올린 거는 그거는 확실히 수요가 많아서 올린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손해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되는 이야기가 많고요. 물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래도 이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영향을 좀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가격을 상승시킨 게 아니냐.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은 미관이나 이런 것들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셨듯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집을 삼에 있어서 고려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놓고 좀 대충 계산을 넣어보니까 할 엄두는 안 나더라고요. 대신에 여전히 미국에서 이 솔라 패널은 싸게 공급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 패널 정도로는 진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좀 고려할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업이 얼마나 보조금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거기다 이제 파워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가격이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근데 저 세 개의 파워 가격이 거의 11,297불 정도? 근데
이게 솔라 패널이든 솔라 루프든 이걸 같이 설치하면은 프로모션이 있어 디스카운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저 파워홀만 팔지 않을 겁니다. 옛날엔 파워홀만 팔았는데 지금은 솔라 패널을 깔지 않으면 최소 파워홀을 안 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좀 타이트하게 지금 테슬라가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끼워서 더 크게 팔려는 게 보여지죠. 패널만 설치하는 거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결론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는 경쟁력이 있지만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테슬라가 참 생각보다 이 지붕을 가는 이런 인스톨레이션 하는데 그런 히든피라고 하죠. 그런 거에 발목이 잡혀서 가격을 상승하게 됐고 아무래도 이건 좀 판매량이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간략한 소식으로는 사이버 트럭의 그 파일럿 라인이 지금 프레먼트 공장에서 테스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것 같은데 보통 공장을 지면 거기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그 점차 늘려가는 방식인데 지금 텍사스 공장을 최대한 빨리 지으려고 해서 지금 여름에 지금 완전히 완공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바로 사이버 트럭 라인을 거기다 깔려고 그러는지 지금 파일럿 라인 테스트가 들어간 것한 이제 루머들이 계속 돌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이버 트럭을 생산을 빨리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런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 아니면 대량 생산하는 거는 진짜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가 계속 밝혔듯이 배터리죠. 그러니까 차는 이제 만드는 거는 좀 한 고비를 넘은 것 같지만 늘 문제가 되는 건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배터리 생산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개 논문을 보고 지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텍사스에서 배터리 관련 인력들을 엄청 뽑고 있습니다. 이 공장 이제 어스틴 공장에 들어갈. 이 배터리가 얼만큼 수급이 되냐에 따라 이제 세미를 많이 만들 수 있냐 없냐, 이 사이버 트럭이 많이 나올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향후 그리고 1밀리언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는 이런 배터리를 제외한 파트인 거지. 역시 핵심은 배터리고 아마 여기서 자체 생산이 이제 이 인력들이 자체 생산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소량이나마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갖고 레버리지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니까요. 그것이 핵심이고 그러면은 충분히 1밀리언도 이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이 FSD 관련해서 이제 특허를 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 테슬라가 얘기했던 모든 거를 종합한 특허고요. 딱히 아주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사실 근데 특허라는 게 요즘 어떤 기술적 보호에는 크게 그러니까 큰 역할을 못한다고 이미 2017년 이런 포브스 기사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양의 페이턴트들이 좀 아무래도 미국에서도 쓸모가 없고 그냥 성과를 위한 특히 대학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술적 보호에 있어서. 오히려 기술을 보호하려면 공개를 안 하는 게 더 보호가 더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특허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가 존재하는 이유는 법정 싸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증서가 필요한 거죠.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용도로는 그런 용도로 특허가 필요한 거지 사실 기술 보호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소송용인데 테슬라가 지금 이런 그런 특허를 왜 냈냐. 이 특허 내용이 일론 머스크가 늘 얘기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으로만 하는 것. 그러니까 센서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only full 비전만 하는 거. 그리고 오토 라벨링. 그것도 누누이 테슬라가 계속 광고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라이다 대비해서 결국은 저렴하게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지금까지의 모든 총망라했던 새어나왔던 이야기들을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어서 낸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왜 냈냐는 거죠. 비밀도 아닌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땅이다. 여기는 이제 자기 바운더리다라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라이다를 쓰는 진영에서 그렇게 차량 가격을 낮추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모빌아이가 이미 모빌아이는 라이다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로도 충분히 카메라로만도 되는 것을 보여줬죠. 근데 그 모빌아이가 그걸 이제 로봇택시를 한다기보단 모빌아이는
기존의 이런 내연기관 회사들하고도 긴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진출하는 것들을 모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영역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들어오려면 내가 이만큼 이제 해놨다라는 거에 어떤 테슬라의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이 바운더리에 들어오면은 테슬라와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라이다는 비싸고 대량 생산에는 아직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하려는 쪽으로 조금씩 방향이 틀어진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테슬라의 견제성 특허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지금 테슬라가 이런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냐, 지금 다른 메이커들하고 얘기한다고 1월 기사에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비해서 사업을 하려면 이거 어느 정도 법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져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이게 얘기만 했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고 FSD의 베타 역시도 그 모빌아이처럼 어느 정도 이제 기술 시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사업을 좀 더 소프트웨어 사업을 좀 더 본격화하는 것까지 연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